서천대제 9년 서기 278년 정월, 고구려 서천궁에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궁중의 비빈들과 달림지궁에서 밤늦게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작은 개와 같은 불빛이 내려와 돌고 태자의 침실로 날아들었지요. 태사 우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왕께 말씀드립니다. 천량성이 궁전 위로 떨어졌으니 틀림없이 귀한 아이가 태어날 징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날 밤 연회장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천대제에 서자 돌고 태자와 왕이 총애하던 후궁을씨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 들킨 것이지요. 자신의 아들과 총애하는 후궁이 몰래 정을 통한 사실에 왕은 분노하였고 처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사우선이 나서서 고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랑성의 징조를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해 10월 예언대로 을씨는 아들을 낳았고 산실엔 오색구름과 향기로움이 가득 찼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체격이 풍성하고 뛰어난 기상이 있어 보는 이마다 놀라워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고구려의 15대 미천대제 을불이었습니다. 을불의 탄생 이후 서천대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방 기마민족의 풍습에 따라 어머니의 성인 을씨를 따라 을불이라 부르게 하였지요. 왕은 신묘한 손자의 지혜를 사랑하여 어릴 적부터 늘 곁에 두었습니다. 을불이 3살이 되었을 때 왕자달가가 숙신정벌을 떠나며 길흉을 묻자 을불이 길하다 라고 대답해 실제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승전의 땅을 아예 을불의 시급으로 삼아 내리기도 했지요. 특히 서천대제에게 딸인 당공주가 태어났을 때 을불이 동생을 좋아해서 곁에 머물자 왕은 당공주는 내 딸이니 네 누이가 될 수 없다 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을불은 울먹이며 할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라고 부탁했고 지극한 정에 감동한 왕은 결국 을불을 태자로 봉하여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자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서천대제 16년 서기 285년 동북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비족의 새로운 강자 모용회가 북부여 연맹의 중심국인 비리국을 침공합니다. 비리왕 의련은 성을 빼앗기고 끝내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리국의 왕족들은 흑수말갈과 숙신지방을 떠돌다 돌고를 찾아와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했고 고구려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곡식을 나눠주며 구제에 나섰습니다. 287년엔 서천대제가 돌고를 양맥교의로 임명하고 돌고는 비리의 의라와 진나라 가침과 손잡고 모용의 토벌에 나섰습니다. 당시 10살 남짓의 을불은 아버지 곁에서 이런 국제적 정치와 전쟁의 현장에 직접 노출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와중에도 모용의 세력은 점점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용회가 비리국을 멸망시킨 사건은 고구려와 백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비리국에서 군사행동이 일어나는 동안 고구려가 대방군을 급습해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백제군이 신속히 대방의 구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고구려군은 즉시 공격 대상을 바꿔 백제를 향해 2개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가 왜 대방을 도와줬을까요? 고유왕이 죽은 후 대방왕의 딸을 백제 임금이 부인으로 맞아 혼인동맹이 맺어졌던 탓이지요. 이로써 백제가 대방과 공조하며 고구려와 본격 대립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책계는 위례성, 아차성, 사천성을 재정비하고 성벽 위에 지붕까지 이어 고구려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두 국가의 경쟁이 격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세력이 커진 모용회는 곧 고구려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봉상제가 등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서기 293년 8월 모용회는 대군을 이끌고 한성을 습격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봉상제는 위급을 피하려 신성으로 몸을 피했고 모용회는 이를 눈치채고 마침내 공림까지 추격했지요. 이때 신성의 장수 고노자가 정예병을 이끌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큰 공을 세운 이는 달가의 이복동생 돌고였습니다.
적의 후방을 독단적으로 급습한 돌고의 용단 덕분에 모용에는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냉혹했습니다. 원앙이 왕께 아뢰었습니다. 돌고는 달가의 무리입니다. 임금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군을 이끌었으니 이미 내심 반역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봉상제는 돌고에게 죽음을 명하였고 전장의 영웅 돌고는 결국 한 사발의 사약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공을 세운 고노자는 대영자기와 시급을 받고 돌고는 참담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듬해엔 모용회가 다시 고구려를 침입해 서천의 왕릉까지 파내려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천기가 변하여 무덤을 파던 사람들이 얼어 죽고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기에 그제서야 물러갔습니다. 모용회의 지속적 침입은 고구려의 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했습니다. 더욱이 모용회의 모친 을씨가 옛 고구려 왕가 후손이었기에 모용회는 스스로를 서몽대왕, 즉 동명의 직계 후손이라 자칭하고 있었습니다. 모용회에게 고구려는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없애야 하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봉상제의 복수로 달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듬해엔 돌고도 죽음을 맞이하자 을불의 운명도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15살의 어린 을불에겐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야 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을불은 끝없는 고난의 세월을 시작합니다. 좌보상루는 혹여 봉상제의 손에서 을불이 죽을까 두려워 을불을 변장시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봉상제의 폭정이 시작됐지만 을불에겐 희망이 될 사람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서기 294년 상루가 아내 현씨의 동생인 창조리를 대주부로 천거하여 실권을 맡겼습니다. 창조리는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황실과 백성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봉상제조차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중려직엄을 내리며 정사를 위임했지요. 창조리는 탐욕과 문란으로 조정을 어지럽혔던 원앙을 단호하게 참수하고 정사를 숙정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창조리의 병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을불의 어머니 을씨를 정실로 맞아들였고 이는 방랑하는 을불에게도 추락한 왕가와 백성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295년 봉상제는 전국 각지에 을불을 잡으라 칙령을 내립니다. 을불이 군사를 일으켜 곧 수도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자 을불을 잡아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약속했지요. 이후 7년에는 더 혹독한 조서가 내려졌는데 적의 자식 을불은 모용회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니 누구든지 잡아온 자에게 높은 자기와 함께 만금의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을불은 고구려 전역에서 쫓기는 몸이 되었으나 그러나 민심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아버지 돌고와 을불을 기억했고 언젠가 을불이 돌아와 나라를 일으켜 세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15살에 모든 걸 잃고 도망쳐야 했던 을불. 그러나 이때부터 진정한 실현과 영웅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충직한 창조리의 보호, 백성들의 희망은 등불처럼 살아있었으니 을불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을불의 드라마 같은 유랑기와 진정한 소년 영웅으로의 성장이 펼쳐집니다. 과연 을불이 어떻게 살아남고 언젠가 고구려의 미천대제가 될 수 있을지 놓치지 마세요.